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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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농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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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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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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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이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농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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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이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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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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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의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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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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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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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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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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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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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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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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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영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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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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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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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면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탄핵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저는 탄핵으로부터 교훈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잘못을 따져서는 해결이 안 되지만 네. 그 교훈은 바로 우리가 다 잘못했다라는 거죠. 네.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지난 보수 정권, 특히 박근혜 정권도 박근혜 정부도 법치주의를 훼손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고 또 헌재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토대 위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 나름대로는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황교안 대표께서도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어요. 네, 큰 앞으로 잘 틀에서는 되길 바랍니다. 네, 큰 틀에서는 이제 공감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노선은 3월 26일 전까지이지만 어쨌든 통합이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신데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영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한 김영 의원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지금 지울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려놓은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사실 지금 좀 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황교안 대표에게는 일단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맙다. 저는 예.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에 들어오셔서 당대표가 됐고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당대표는 또 이 보수 통합을 이뤄내야 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투쟁 말고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 개혁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당대표를 끌어내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부족한 면을 지적하면서도 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뭐 대표를 그만둔다고 그러면은 구심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시되 무슨 뭐 출마하신다든지 아니면 통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득권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거는 옳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신 무조건 그만두시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어떻게 통합을 이뤄낼 것인가에 힘을 보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황 대표의 뭐 리더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일단은 고맙다. 일단은.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분 뭐 누가 뭐래도 대권 주자 아닙니까? 네. 대권을 향해서 가시는 분일 텐데 뭐 일찍이 들어와서 사실 고생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잘해야 대권의 길도 있는 거죠. 지금 네. 사실 너무나 우리 정치권에는 대권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튀는 발언을 하고 남들 깎아내리고 근데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 반성도 없이 이런 분들 지금 많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한국당 내에 있는 인물들을 특히 내외에 말씀하시는 다 거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당의 그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 자유한국당의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지금은 당대표를 흔들 때가 아니다. 당대표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갈 때다. 이런 얘기로 제가 그렇죠. 들립니다. 예. 자, 그런데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야지 빅텐트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황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공천은 당대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당의 지도부는 이제 공천의 원칙, 기준, 이런 것을 이제 정하는 것이지. 네.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나오고 또 저 사람이 어떤 편에 섰다. 저 사람은 어떤 계파다.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20대 우리 새누리당 당시 네. 막장 공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막장이 막장인 이유는 자기 사람 심어 넣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또 진박 무슨 간별사들도 나오고 네. 대단했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 당이 추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준과 명분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공천권은 투명해야 되고 그 공천 과정은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사람들 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권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승민 의원이 말하는 보수 재건 3원칙에 대한 입장이 정확히 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황 대표가 뭐 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이런 유승민 의원이 말하는 보수 재건 3원칙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취소했다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취소는 아니다. 예. 그런 뭐 유승민 의원의 3원칙도 아니에요. 그 원칙은 누구나 네. 다 알고 있는. 아니, 저희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개혁 보수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의 어떤 교훈을 얻어서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이 한번 뭉쳐보자 아닙니까? 다분히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세 가지 뭐 누구의 원칙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수용하겠다고 하는 언급은 황교안 대표가 여러 차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네. 우리는 중도를 품지 않은 보수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도를 품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로 침박등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탄핵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토록 잘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왜 우리 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가를 우리 스스로 성찰해봐야 되죠. 거기에 네. 이제 답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내려놓고 개혁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원칙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도 다 뭐 이것은 받아들이고 말고도 없어요. 기본이기 때문에 네. 이런 토대 위에서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보수 재건 3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만이 가지고 있는 전매 특허가 아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그런 원칙이다. 그래서 뭐 이현주 의원, 이정현 의원, 그리고 이재호 전 의원의 국민통합연대와 손을 잡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이렇게 기존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의 통합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통합이 되겠지만 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재야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통합거리면은 뺐지.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다시 흩어졌다가 모였다. 네. 이러기가 쉬운데 감동도 별로 없죠. 그래서 감동도 없어요? 네, 감동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통합의 철학과 노선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우리가 왜 통합을 해야 되고 어떤 통합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 뗐다 붙였다 하는 것처럼 뭐 아이들 소꿉놀이 하듯이 말이죠. 그런 그 역할놀이처럼 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현주, 이정현, 또 이재호 대표, 이재호 대표께서는 이제 뭐 본인 스스로는 뭐 출마 안 한다고 그러셨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어떤 그 좋은 분들을 많이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우리 이제 차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통합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뭉칠 수 있으면 다 뭉치는 게 좋죠. 네, 그렇군요. 보수통합과 관련해서 각자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과 함께하는 인터뷰 듣고 계시고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2부 합니다. 예. 네, YTN 뉴스 FM 노영희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 인사를 전격적으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족을 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결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결단이고 이거는 뭐 사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도 안 되는 결단이다. 이런 결단은 해서는 안 되죠. 지금 보세요.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 또 검사를 지휘하는 이런 검사들을 제주도로 보내고 부산으로 보내고 뭐 수원으로 보내고 다 잘랐어요. 네. 결국은 현 정권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저는 정말 이 뉴스를 듣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기가 찼어요. 지금 사실은 추미애 장관의 측근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네. 어쩌면은 이제 추미애 장관도 피의자로 전환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모든 수족들을 완벽하게 자르는 이런 전광석화 같은 이런 인사를 해버렸어요. 네. 국회에서는 예산안 또 그냥 공수처 또 선거법을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현 정권이 이 사법 인사까지 검찰 고위층 인사까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는 거 보고 야 이거는 과거 독재 시대 때도 군부 독재 시대 때도 이렇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고 있나. 저는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일이다 앞으로. 네. 문재인 정권이 이거 쉬운 길로 이제 절대 갈 수 없을 겁니다. 너무 지금 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게 뭐 아직 국민적인 저항은 없습니다만은 뭐 검찰 인사니까요. 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볼 수는 있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네. 휴고 차베스가 집권한 다음에 맨 처음 했던 게 판검사들 190명을 자르는 거였습니다. 그랬죠.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큰일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우리가 경제도 망치고 사법부도 이렇게 그냥 막가파식으로 네. 숙청하고 하면 대한민국은 저는 정말 무너진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것은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뭐 인사를 하게끔 법에 나와 있는데 의견 청취 절차가 없었다. 이거 좀 문제 아니냐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되기 30분 전에 그렇죠. 윤석열 총장한테 회의에 오시라. 기다리겠다 그랬는데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검찰 고위급 인사는 법무부에서 초안을 짜면 이제 검찰총장이
이것을 한번 또 리뷰를 하고 네. 검토하고 대검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검색을 해서 안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돼 왔는데 이것은 미리 법무부에서 아무런 안을 주지 않고 회의에만 그냥 갑자기 참석하라고 하니까 네. 완전히 반발을 사게 된 건데 이렇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맞서게 되면 결국 누가 불행해집니까? 이건 사법부가 흔들리는 것이고, 이건 완전히 사법 체계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건데 정말 걱정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네.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 또 유재수 그죠? 감찰 무마 수사, 네. 조국 일가 수사,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런 수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지금 법 여건이 밀어붙이는 법안 통과 방한 그런 모습 그리고 또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또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일방통행적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시는 건데요. 뭐 일방통행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송용으로 뭐 적절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막가파식입니다. 막가파식이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사실은 됐어요. 됐어요. 예, 네. 예컨대 뭐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간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차근차근 통과가 되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국당의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맞는 얘기죠, 뭐. 맞는 얘기입니까? 여당도 참 나쁘지만 야당도 참 무기력했어요. 무력하고 눈 뜨고 다 당했죠. 그래서 저희가 협상할 때 때를 놓쳤고 투쟁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나 네. 그 투쟁의 방법이 조금 전략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은 야당의 문제는 결국은 국민적인 큰 그 신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린 거거든요. 국민으로부터 신뢰나 지지를 못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성찰도 필요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 문재인 정권이 워낙 잘못하니까 네. 야당이 문재인 정권을 이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바로 3, 4년 전에 당신들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당신들도 잘못을 했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무슨 개혁적인 이런 모습을 안 보이고 그냥 좌파 문재인 정권 뭐 타도하자라는 식으로 비판만 하다 보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아직 자유한국당에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게 먼저인데 네. 이거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토끼들이 많이 생긴 거죠. 우리는 지금 집토끼에 대해서만 계속 그냥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라고 해왔어요. 뭐 네, 그건 네. 잘했습니다. 시위도 많이 했고.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의 이제 마음을 주기가 어려운 거죠. 아직은 얄미운 거죠. 네. 반성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현 상황을 우리가 잘 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야기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획을 긋지 못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형성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류의 그런 투쟁을 하더라도 좀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 뭐 제가 볼 때 그렇고 제 예.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우리 또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봐도 다 똑같아요. 다 그런 네. 생각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도 망치고 교육도 망치고 외교 안보도 흔들리는 이 문재인 정부에 네.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크고 분노심이 있지만 네. 자유한국당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권 정당이 되려면. 네. 뭐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어제 그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 이후에 한국당에서 뭐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라든가 뭐 체육계 미투이로 김은혜 씨 등등 그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이런 인재 영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나마 잘한 일이다 생각해요. 네. 그때 박찬주 대장 영입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가 또 국방위원장 출신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위원장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라 박찬주 대장은 무혐의, 무죄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또 부인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고 박찬주 대장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이제 공관병, 갑질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영입을 잘못했다 생각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김은희 그 선수 미투 아주 용기를 내서 네. 그런 미투 그런 운동을 했는데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도 인재 영입을 많이 했고 우리도 이제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인재 영입이 필요하지만 네. 지금 우리가 반성은 해봐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거한 인재 영입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너무 쇼하는 거 아니냐, 이벤트 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치를 잘 하려면은 다양한 여러 분야의 인재들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양한 각 분야에서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이 네.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이거 헤드헌터사가 헤드헌팅 하듯이 네. 이렇게 리크루트를 하잖아요. 네. 이런 것은 사실은 옳지는 않죠. 오죽하니까 이렇게 합니다마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식의 인재 영입이 되면은 앞으로 선거 때마다 완전히 이런 거는 정말 헤드헌팅 하는 회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아니면은 프로 야구단이나 축구단이나 영입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바람직한 것은 각 분야가 스스로 정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 정치권이 이제 그런 것을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 네. 필요하지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는 것보다는요. 네. 좀 반성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입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훌륭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이제 시스템을 좀 바꾸고 체질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정치는 밖에서 볼 때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기 쉽지만 네. 정치는 사실 굉장히 전문화된 영역입니다. 이게 상임위 활동하는 거, 지역 활동하는 거, 법안 발의하는 거, 예산 심의하는 거 엄청나게 그 노하우가 경험이 네.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정치 신인만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국회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매 국회가 20대 국회도 그렇고 19대 국회 그 전에도 그랬고 거의 초선 의원이 거의 반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물갈이가 심한 국회가 어디 있어요? 외국의 경우에도 선진국의 경우에 그런데도 국회가 하는 행태, 정치권이 돌아가는 행태는 똑같지 않습니까? 네. 맨날 싸우고 이런 거 보면은 물갈이도 중요하지만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신 것하고도 연결되고 또 한국당이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하고 연결돼서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한 분들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좀 가시라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올바른 일인지 본인은 가실 건지. 저는 안 가죠. 진영원님은 안 가시고. 예. 불출마 선언했고 제대로 정치 한번 제대로 된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저도 불출마도 했고 우리 당이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불출마한 거기 때문에 네네.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거는 좀 코미디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득표 전략 차원에서 비례자유한국당도 만들고 민주당은 또 모르겠어요. 네. 만들지 안 만들지. 거기서도 또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정말 코미디죠. 코미디고. 예. 코미디인데 우리는 253석이 지역구 의석이고 47석이 이제 비례 의석수인데 253석 지역구 의석수에 더 치중을 해야 됩니다. 네. 국민들의 지원을 받고 성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저는 먼저라고 봐요. 네.
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비례자유한국당 만든들 그게 그렇게 유권자들이 표를 던져줄까요?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례자유한국당 만든 것도 사실은 올바른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네요. 우리는 이제 방어 차원에서 워낙 4+1이라고 하는 그 희한한 협의체에서 선거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 밀어붙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세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자체가 그 옳은 건 아니죠.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